같은 상품군으로 돈을 벌어도 누군가는 100만 원도 채 못 벌고 누구는 1000만 원 이상도 벌게 됩니다. 상품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장사에 있어서는요, 운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분명하게 반드시 이유는 존재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고정된 사업 구조의 틀을 깨지 못한다면 힘든 사람은 계속해서 더 힘들어질 거고요. 변화를 계속해서 준다면 한순간에 점핑을 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집중해 주세요. 제가 거의 매달 중국 EU 시장에 투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대표님들을 만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6월에서 8월은요, 1년 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요, EU 투어의 내용은요, 고정 댓글 참고해 주면 되겠고요. 오늘은요, 사업의 판이 완전하게 뒤바뀌는 사업 초보인 분들도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바로 사업의 결정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사업이라는 건 운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사란 영역은 감각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센스 있게 내가 잘하는 부분을 몰가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해당 부분으로 판매를 극대화시키는 게 사업인 거겠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을 처음 하시거나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대표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상품들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품들에만.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까? 뭐가 수요도가 높지? 그냥 뭘 팔아야 돼? 하나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대부분 상품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이 시작점부터가 결국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패들을 하게 됩니다. 상품보다 사업 모델이 먼저여야 합니다. 뭘 팔아야 할까 보다는요, 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볼까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죠. 텀블러를 팔아볼까? 건강식품을 팔아볼까? 생활잡화를 팔아볼까? 이건 사업 모델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쿠팡, 로켓그로스에서 잘 파는 상품을 찾아서 팔면 얼마를 번대? 상품 키워드 잘 찾아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면 얼마를 번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고민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쿠팡으로 나는 박리담회로 팔면서 사업을 한번 확장을 해 나갈지, 또는 같은 쿠팡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또는요, 나는 개인몰, 즉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을 활용해서 내 상점 브랜드를 한번 운영을 해볼 거야. 아니면 나는 나만의 내셔널 브랜드를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 거야. 아니야, 나는 유통을 제대로 한번 해보면서 도매업을 한번 해볼래. 도매에서도요, 박리담회로 가볼 건지, 도매 쪽에서도 스몰 브랜딩을 작게라도 해볼지, 나는 공동구매를 해볼래 등등. 또는요, 나는 제품 쪽보다는 서비스를 한번 팔아볼까? 클래스를 한번 열어볼까 한다면 무슨 클래스 해볼까? 요즘 말랑이가 대세던데 사무실을 작게 하나 열어서 파츠랑 재료들 중국에서 사입해서 말랑이를 만드는 클래스를 한번 예약을 받아볼까? 아니면 네일아트? 아니면 주얼리? 등등. 그쵸? 이럴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상세 페이지 개설해서 예약을 받으면 되겠죠. 그쵸? 상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동차를 한 대 사려고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차도 좋대요. 아니, 누구는 저 차가 또 좋대요. 이 차도 좋대요. 그리고는 물어봐요. 어떤 차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를 사야 할지만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중요한 건 어떤 차가 아니라 목적지라고요. 목적지가 30분 내에 있는 회사예요. 아니면 목적지가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해야 되는 강원도에 있어요. 또는요, 가끔 부산까지 가야 해요. 여기서 목적지라는 것은요, 장소가 아닌 경우도 분명하게 있겠죠. 차를 활용해서 택배든 또는 퀵서비스든 대리든 뭐든 돈을 좀 벌어야 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제 목적지는요, 간지예요. 난 간지나고 싶어. 품위 유지를 좀 난 해야 해. 또는요, 난 내 자존감을 높이면 인생이 더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렇다면요, 남들한테 보여지기에 간지가 좀 나야 직성이 풀릴 수 있잖아요. 그게 내 로망이자 내가 차를 사는 목적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너무 다 다릅니다. 그쵸? 결국 비즈니스 모델은 목적지라는 거예요. 사업 모델은 목적지다. 그리고 목적지에 맞는 용도가 무엇인가에 맞춰서
목적지로 가는 용도가 무엇인가에 맞춰서 바로 상품인 차를 골라야 한다는 거죠. 다짜고짜 포르쉐가 좋아요. 테슬라가 괜찮아요. 미국 차는 별로인가요? 상품부터 찾으면요. 이게 아닌 건데요. 그쵸? 그런데 왜 많은 온라인 사업에 뛰어드는 초보자분들이 목적지도 모르고 차부터 계속해서 먼저 고를까요? 아주 간단하죠. 처음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이커머스판이 처음이라서 목적지의 종류조차 뭐가 있는지도 어떠한 목적지가 나한테 잘 맞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참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각자만의 장점이 있고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걸 잘 살리는 순간 이커머스를 활용한다면요. 요즘은 폭발력이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건데요. 다 있어요. 일단 당장에 그냥 누가 잘 나간다라는 차라도 그냥 한 대 사서 엑셀부터 일단 밟고 싶은 거예요. 눈앞에 돈만을 봐야 하는 상황들도 많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막상 그 차를 사서 밟다 보니까 내 목적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꿉니다. 지치다가 포기하고요. 다시 무슨 차를 사야 할까 고민하고 있다 보면요. 또 누군가 영상에서 일단 실행부터 해. 일단 가까운데 쉽게 갈 수 있는 차부터 사서 가봐. 그렇게 잘 된 사람들 여기에 많잖아. 보여주고. 남들 다 똑같이 비슷한 차를 사서 가기 쉬운 목적지만을 찾아서 몇만 명이 다 같이 가는 거죠. 그쵸?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손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뭘 하는 건가 할 때도 분명하게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반드시 상품보다는 목적지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용도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절대 상품 먼저 찾지 마세요. 사업 모델을 먼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각 플랫폼마다의 사업들의 형태들부터 브랜딩까지 쭉 연결이 되는 실행하실 수 있도록 조금은 뾰족하게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는 하고 있고요. 날짜가 나오면 공지를 드리고 신청을 받겠습니다. 미리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모델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사업 모델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예요. 어떻게 나는 노출을 시킬 건지, 어떻게 경쟁사와 경쟁을 할 건지, 어떻게 이익을 남길 건지, 어떻게 반복적인 구매를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만들고 객단가를 높여나갈 것인지 등등등등등등 이 모든 것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는요. 처음 시작은요. 나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지, 얼마를 벌고 싶은지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동시에 내 강점은 무엇인지, 영업에 그나마 내가 자신 있는지, 아니면 상품 보는 눈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 콘텐츠를 잘 만드는지, 아니면 글 쓰는 걸 잘하는지, 아니 글 쓰는 거 잘 못하는데 좋아는 하는지 등등. 사업 모델은요, 남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만의 경쟁력은요, 어떠한 포인트에서 가져갈 것인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가장 중요하겠죠. 브랜드를 만든다면요, 패키지 디자인으로 어필을 하면서 한번 가져가 볼지, 또는 무조건 제품의 가성비로만 가볼지, 콘텐츠라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해볼지, 컨셉을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가볼지, 그쵸? 또는 카페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서 등등, 그쵸? 그리고 추후 2년 뒤, 3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여기까지 이 부분들이 사업 모델을 내가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실 거고요. 절대로 상품 먼저 찾지 마세요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잘 파는 사람들과 못 파는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꼭들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지금 현재 눌러놔 주시면요. 세미나 공지 드리고 500만원, 300만원짜리 이상의 어떤 강의보다 분명히들 도움들 되실 겁니다. 같은 상품군을 팔아도요, 누구는 월 100만원도 못 벌고, 누군가는 1000만원 이상도 법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는 건 팩트겠고요. 그 이유를 내가 악착같이 찾느냐, 아니면 내 자존감 때문에 내 사고방식의 틀을 깨지 못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해 버리느냐도 분명하게 있겠죠.
이 영역은 지극히 내적인, 내면적인 영역이 될 거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무조건 찾아봐야겠죠. 제가 많은 대표님들과 이유 투어를 진행하고 개인 컨설팅을 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이유 시장에 잘 팔리는 상품을 찾으러 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싼 상품을 찾으러 가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요. 사업의 틀을 만들어 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 틀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사업적인 시야를 넓혀 드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각 개개인들의 장점과 저의 컨설팅이 융화가 되는 순간 정말 사업이 재밌어진 대표님들도 너무나 많고요. 방향을 정말 제대로 잡은 대표님들도 너무나 많고요. 눈에 보이는 매출이 몇 배 오른 대표님들도 정말 많으세요. 이번 기수에도요, 연매출 100억대 대표님이 참가를 하세요. 소인원으로 갈 때, 이럴 때 오세요. 이번 기수는 강사가 저까지 3명입니다. 브랜드 대표님까지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요, 투어로 오시면요, 투어로 인해서 제가 매출을 더 올리게 도와드리는 것보다요, 미친 듯이 매입가를 낮춰드리면서 순이익을 끌어올려드리면 저는 대성공인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렸냐면요, 단순 판매자는요, 상품을 봅니다. 그런데 제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원가를 봅니다. 자, 2명의 판매자가 있어요. 쿠팡에서 29,800원짜리, 예를 들면 쿠팡에서 29,800원짜리 수납장을 봤어요. 한 명은요, 얼마에 팔아야 할지, 어떤 수납장이 잘 팔리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제조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거 원가가 얼마일까? 패키지 포함 가격일까? 공장 출고가는 어떻게 될까? 로고를 넣으면 어느 지점에 어떤 방식으로 넣어볼까? 그래서 추가 비용은 얼마나 과연 들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결국 판매자는요, 판매가를 보고요. 제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원가를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겠고요. 두 번째는요, 단순 판매자는요, 경쟁자를 봅니다. 하지만 제조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공급 루트를 보죠. 어떻게 저가격에 팔지? 왜 저가격이지? 라고 하고 있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은요, 저 판매자는 공장이랑 직거래를 하고 있나? 어디 쪽에서 갖고 올까? 중간상은 몇 단계를 줄였을까? 직수입을 했나? 등등. 그쵸? 똑같이 가격 경쟁을 해도요,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단순 판매자는요, 잘 팔리는 상품을 찾고요. 제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상품을 만듭니다. 잘 팔리는 상품 뭐 없나? 뭐가 잘 팔릴까? 이게 아니라요, 고객의 니즈는 뭘까? 뭐가 불편했을까? 아니면 뭐를 여기다 더 넣어주면, 더 더해주면 편할까? 뭐를 더해야 사람들을 더욱더 게으르게 만들까? 등등. 어떻게 개선해볼까? 브랜드의 시작 지점과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네 번째는요, 단순 판매자는요, 키워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키워드를 만듭니다. 지금 인기 키워드는 뭐지? 뭐가 수요도가 높지? 뭐가 잘 팔릴까? 에서 확장을 해서요,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소구를 더할까? 컬러를 이걸 바꿀 수 있을까? 패키지를 바꿀 수 있을까? 트렌드를 만들죠. 트렌드에 쫓기는 사람과 만들어가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순 판매자는요, 마진을 받고요. 제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구조를 가집니다. 경쟁 상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협업하는 예를 들면 에이전시, 그리고 공장과 나만의 브랜드 등이 있기 때문에 순발력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처해 나가죠. 누군가가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명한 경쟁력인 거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단순 판매자는요, 오늘을 보고요. 또 한 사람은요, 2년 뒤, 3년 뒤를 봅니다. 이번 달에 얼마 팔지? 이번 달 매출은 얼마지? 그래서 얼마가 남지? 이번 시즌에 몇 개를 팔아야 되지가 아니라요. 몇 년 뒤 내 비즈니스 모델의 결과물, 내 사업 모델의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지에만 생각을 하고 몰입을 하죠. 사업의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완전하게 다릅니다. 판매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점에를 들어가도요, 뭘 얼마에 파는지만 봐요. 그런데 제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주방까지 멀리서 봅니다. 재료가 얼마일지, 왜 이런 맛이 나고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만들지를 고민하죠.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상품을 파는 것만 보면 단순 판매자가 그냥 되는 것 뿐이고요. 셀러인 거죠.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한다면요, 장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나만의 것으로 안정되게 판매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이웃 투어에 가라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오라고 하죠. 저는 무조건 다 오시라고 합니다. 단순히 싼 상품 찾고 하는 게 아닌 그 넓은 진입 전에 계신 분들도, 초보자 분들도 그 넓은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고 내 사업의 구조를 만드는 발판을 분명하게 만들어 놔야 사업은 달라질 거니까요. 원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유통이 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들, 이런 걸 이해하고 직접 접하잖아요. 시야가 완전하게 달라질 거예요. 이 시야가 확장이 될 때 여기서 내 장점이 더해지는 순간 사업의 규모와 매출은요, 덤으로 폭발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대표님들이라면 절대 온라인 사업은요, 순서가 없어요. 누군가는 구매 대행이 먼저, 그리고 위탁 판매, 그리고 사입, 그리고 제조, 그 다음 소매, 그 다음 도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경험도 다 해보지도 않은 3년차, 5년차, 10년차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떠들어요. 각 분야마다의 종목이 다른 거예요. 각 분야마다의 종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이 경력이 중요해요. 초보자랑 저랑 갖다 붙이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대기업이랑 붙여놔도 저는 판매 자신은 월등하게 있어요. 저는 잘 팔거든요. 그런데 초보자가 경험도 한 번 없다가 그냥 저를 충분히 눌러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으니 선택은 제가 빠르겠죠. 선택은 빠르겠죠. 그런데 사람마다의 강점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과 맞아떨어지는 순간은요, 경력이 없건 초보건 뭐하건 그냥 폭발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못 이겨요. 저희 수강생 대표님들만 해도 저는 방향만 드리고 디테일만 조금 잡아드리는 건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추가해서 그냥 무서운 매출이 뻥뻥뻥뻥 하고 커지는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다는 아니겠죠. 몇몇 분 분명하게 계십니다. 제가 뭘 더 알려드리나요? 저보다 잘하는데, 그쵸? 상품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우선적으로, 상품보다는 제조와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요, 사업은 정말 재밌어지면서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돈의 규모는 완전하게 달라지실 겁니다. 세미나도 뾰족한 내용 많이 넣어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웃투어 역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 링크에 가공 없는 대표님들만의 찐 후기들 많이들 읽어주시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